솔직히 말하기는 좀 민망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주제죠. 바로 커피와 남성 활력, 특히 발기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 만사형통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그 착각을 확 깨드릴 겁니다. 이 커피라는 건 말이죠. 단순히 잠을 깨우는 음료를 넘어서 마치 셰프가 재료를 선별하듯 어떤 재료를 더하고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섬세한 영역이에요. 지금까지 수많은 건강 콘텐츠들을 보면서 제가 늘 아쉬웠던 점이 있어요. 중요한 비법은 쏙 빼놓고 단편적인 정보만 다루거나 아니면 터무니없는 과장 광고로 본질을 흐리는 경우가 허다했죠. 특히 비아그라급 효과 같은 말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이런 과장된 표현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기대를 심어주고 자칫하면 건강을 해치는 무모한 시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수년간 자료를 분석하고 다양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며 깨달은 진짜 꿀팁들을 아낌없이 풀어놓을 겁니다. 단순한 카페인 섭취를 넘어 우리 몸이 커피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성분들이 남성 컨디션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과장 광고가 위험한지, 또 언제 커피가 약이 되고 언제 독이 될 수 있는지, 그 적나라하고 현실적인 비밀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드릴 거예요. 특히 중년 남성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기준들을 제시해 드릴 거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커피 생활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훨씬 더 현명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바뀔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그 비밀의 문을 지금 바로 열어볼까요? 커피와 발기력의 상관관계 대체 뭘까요? 많은 분들이 커피를 마시면 힘이 불끈 솟는다고 느끼실 거예요.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커피 속 카페인이 중추신경계를 자극해서 각성 효과를 일으키고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실제 우리 몸에서는 카페인이 혈관을 이완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작용을 하는데요. 이것이 남성의 특정 부위 혈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 잔 이상의 커피를 꾸준히 마시는 중년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발기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흥미로운 결과도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건강과 활력에 매우 중요한 호르몬이니 이 점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죠. 또한 커피가 남성과 여성 모두의 성욕을 증가시키고 남성의 음경 혈관을 확장시켜 발기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특히 커피는 성적 욕망을 관장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분비를 자극해서 성욕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성욕 증진 효과가 평소 커피를 잘 마시지 않던 사람이 커피를 마실 때 더 도드라지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치 잠자고 있던 스위치를 켜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카페인 섭취가 발기부전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줍니다. 텍사스 휴스턴 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하루 85mg에서 170mg 정도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남성은 카페인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 남성보다 발기부전 발생 확률이 무려 42%나 낮았다고 해요. 그리고 171mg에서 303mg 섭취 시에도 39%나 낮았다고 하니 커피 한두 잔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 연구는 카페인이 음경 해면체에 나선 동맥을 이완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발기를 촉진할 수 있다는 기전으로 설명됩니다. 심지어 과체중이나 비만인 남성의 경우에도 커피 섭취가 발기부전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니 적당한 커피 섭취가 단순히 기분 전환을 넘어 전반적인 남성 건강에도 유익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음경 해면체에 나선 동맥을 이완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발기를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성분이라는 걸 기억해야 해요. 혈액순환 개선은 발기력의 필수적인 요소니까요. 하지만 마냥 좋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커피의 그림자, 즉 부작용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커피가 교감신경계를 과도하게 자극하면 오히려 성적 흥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교감신경의 과도한 활성화는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들고 이는 성적인 이완과 흥분을 방해할 수 있죠.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서 성기능을 위축시킬 수도 있고요. 코르티솔 수치가 만성적으로 높으면 성욕 감퇴 및 발기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카페인이 남성의 음경 해면체에서 발기에 관여하는 아데노신 효소를 억제해서 발기 강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양면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뭐든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이 마시면 정자수가 감소하고 운동성이 저하되어 불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특히 임신을 계획 중인 남성들에게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커피는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숙면을 방해하고 만성 피로를 가중시킬 수 있죠. 잠은 남성 호르몬 분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수면의 질 저하는 곧 남성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하고 불안감, 초조함, 불면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루 4잔 이상을 마시는 여성은 요실금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 전립선 비대증 환자가 커피를 마시면 빈뇨 같은 배뇨 불편이 악화될 수도 있다고 하니 내 몸 상태를 제대로 알고 마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기존의 심혈관계 질환이나 불안 장애를 앓고 있다면 카페인 섭취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커피가 성욕 촉진제로 알려지기도 했다는 재미있는 사실도 있지만 발기부전의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인 당뇨병이 있는 남성은 카페인을 섭취해도 발기부전 위험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정보입니다.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커피의 긍정적인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커피 외에 의학적으로 남성의 정력 강화나 여성의 성적 흥분 효과가 명확하게 입증된 식품은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시중에 떠도는 수많은 정력 강화 식품 광고들은 대부분 과장되었거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니 현명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하루 12잔 정도의 적당한 커피는 발기부전 위험을 낮출 수 있지만 과다 섭취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몸에 맞는 적정량을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커피를 어떻게 활용해야 우리 몸에 약이 될 수 있을까요? 중년 남성이 반드시 알아야 할 커피 활용법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양의 황금 비율을 지켜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하루 85,170mg, 즉 커피 한두 잔 정도가 발기부전 위험을 낮추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아메리카노 한 잔에 든 카페인 양을 고려했을 때 대략적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안 된다는 거죠. 내 몸의 컨디션과 반응을 면밀히 살피면서 나에게 맞는 최적의 양을 찾아야 해요. 예를 들어 카페인 민감도가 높은 사람은 이보다 더 적게 마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섭취 시간을 현명하게 조절하세요. 커피의 각성 효과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시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대사되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취침 6시간 전부터는 커피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은 남성 호르몬 분비와 깊은 관련이 있으니 밤늦은 시간에 커피는 피하고 오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중요한 약속이 있거나 중요한 날에는 밤잠을 설치지 않도록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셋째, 나만의 첨가물을 활용해 보세요. 커피에 마카 파우더나 아르기닌 같은 혈액순환에 좋은 성분들을 소량 첨가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마카는 활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아르기닌은 혈관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아미노산입니다. 하지만 어떤 첨가물을 넣을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결정해야 해요. 특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넷째,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비아그라급 효과 같은 문구는 경계해야 합니다. 커피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 의학적인 치료제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발기부전이 심각하다면 반드시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만 믿고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시도하다가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5째, 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커피를 마신 후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잠을 못 이루거나 불안감이 커진다면 즉시 섭취량을 줄이거나 중단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몸은 다르게 반응하니까요. 두통, 소화불량, 신경과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카페인 과다 섭취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마시는 커피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커피는 우리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훌륭한 음료가 될 수 있지만 그 효능과 부작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현명하게 섭취해야만 합니다. 특히 중년 남성분들은 무분별한 정보에 휩쓸리지 말고 과학적인 근거와 내 몸의 신호를 바탕으로 균형 잡힌 커피 습관을 만들어가야 해요. 단순히 한두 잔의 커피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지만 올바른 지식과 적절한 활용으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충분히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기호품을 넘어 내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파트너로 커피를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배운 비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일상이 더욱 깊고 뜨겁고 풍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밤이 더욱 빛나기를 응원합니다.